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를 찾아서 그 네 번째로 극서정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극서정 시는 소통불능의 장황하고 난삽한 서정시가 아닌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짧고 간결한 시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2011년 중진 시인인 조정건, 이하석, 최동호 시인이 서정시학에서 나란히 시집을 발간하면서 이른바 극서정시 운동을 선언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인 겸 문학평론가인 최동호 고려대 국문과 교수가 구상한 이 극서정시는 당시 시단의 소통불능한 장황하고 난삽한 시들이 광범위하게 유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반성하며 절제를 지향하는 여백과 순수한 서정성을 되찾자는 운동의 출발이었죠. 서정시 앞에 극단의 극자를 붙여 극서정시로 이름 지었고 당시에는 명확하게 개념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언어의 경제학을 지향하는 비교적 짧은 형태의 서정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생, 최동호. 내딛는 것은 언제나 한 걸음뿐. 그 밖으로 살아서 나간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화령전, 최동호. 첫사랑 시의 입맞춤, 남몰래. 화령전 붉은 기둥에 새겨놓고 나비 날아간 그 꽃밭 사이길 누가 볼세라 잠 못 든 어린 날. 최동호 시인의 극서정시 두 편인데요. 인생이란 작품은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인생이라는 의미의 31음절의 짧은 시입니다. 화령전은 정조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수원 하성행궁 옆에 있는 정각을 소재로 한 시편인데요. 1, 2행은 첫사랑의 공간이었던 화령전을, 그리고 마지막 행은 첫사랑의 시간인 어린 날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3행 나비 날아간 그 꽃밭 사이길은 첫사랑의 아련한 이미지만 묘사하고 있죠. 꽃밭 사이길은 기억 속의 한 장면이면서 오늘의 시인을 첫사랑의 추억으로 이끄는 그런 길입니다. 최동호 시인이 극서정시인 짧은 시 쓰기를 구상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시의 형식이었을 것입니다. 시가 짧아질수록 시의 뼈대, 시의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동호 시인은 극서정시를 쓰면서 사행시를 기본으로 응축과 확장을 시도하는 형식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행시라면 짧은 시를 찾아서 기획의 두 번째 영상에서 소개한 임보 시인의 사단시가 떠오르는데요. 사행시든 사단시든 결국 사행의 시는 기성정결 구조를 지닌 중국의 한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내구의 절묘한 구성으로 한편의 절구를 짓는 시 창작법이 바로 한시의 기성정결 기법인데요. 하지만 최동호 시인은 이에 대해 우리 시조와 일본 하이쿠가 아닌 제3의 길을 찾으려다 보니 향가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구체의 향가의 뿌리를 떴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도솔가, 서동요, 헌화가 등이 사구체 향가입니다. 그중 헌화가를 보면은 붉은 바위 끝에 암소 잡은 손을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신라 성덕왕 때 한 노공에 의해서 불린 사구체 향가 헌화가인데요. 헌화가에 대해서는 첨부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건 시인의 극서정시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요한 연못 조정건 물 위를 헤엄친 눈송이들 그 한생 발설되지 않은 빙설꽃 조정건 흰산 바위 틈에서 찾았다. 새 깎아 놓은 듯 철화. 조정건 시인의 극서정시는 더욱 짧고 함축적이며 독자에게 긴 여운과 명상의 몫을 남겨두는 기법을 구사하고 있네요. 그만큼 이해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극서정 시집 먹으로 흰 꽃을 그리다에는 이러한 짧은 일행의 시도 있지만 다음 장에 넘어갈 정도로 긴 시도 있습니다. 조정건 시인은 극서정시에 대해 반드시 짧게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시 언어들이 너무 과소비로 치달아왔고 언어를 혹사 학대하고 거칠게 다뤄온 것을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강은교. 그날 그 젊은 여자는 무덤 위에 걸터 앉아 둥근 젖통을 꺼냈다. 푸른 심줄이 군데군데 박혀있는 둥근 그것, 지구이 같은 것. 아기가 영롱한 지구이에 매달렸다. 종추가 종벽에 부딪혀 눈부시게 동그랗게 오물거렸다. 강은교 시인은 시는 단순히 위로에 그치지 않고 감동을 주어야 한다며 나는 극서정시를 이야기가 응축되어 있는 시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시인의 극서정시를 만나보겠습니다. 단풍잎 하나. 이기철. 10월에는 장이차마저 거룩해 보인다. 열렬한 것은 모두 죽음에 가깝다. 나무가 세상 한복판으로 띄운 편지. 단풍잎 하나가 내 어깨에 내려앉는다. 단풍잎의 주소가 목전이다. 범어성당 마리아 수녀상 위로 떨어지는 단풍잎. 밟으면 단풍잎이 장송곡 소리를 낸다. 단풍잎 하나를 죽음에 가까워진 상징물로 시적 형상을 꾀한 좋은 짧은 시인데요. 극서정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시인이라는 평을 들은 이기철 시인은 나 자신 미니멀 포엠이란 이름 붙인 작으면서도 알맹이를 담은 시 형식을 추구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는 내 시의 이런 고정된 이미지에서 도망치고 싶기도 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어쩌면
짧은 시 창작의 고통을 암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응축과 절제, 생략의 미학을 구현하는 극서정시는 완성도 높은 장인 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품으로 보여주는 극서정시에 대한 개념은 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극서정시는 쉽게 말해 짧은 시라는 공통점 외에는 특별히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극서정시라는 용어가 본디 의도와는 다르게 자칫 시인들의 개성과 지향에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한 한겨레 신문의 최재봉 기자의 지적도 그런 극서정시의 한계를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극서정시를 주장하기 이전에는 이런 극서정시 계열의 짧은 시가 우리 현대시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대중성과 작품성을 두루 획득한 소위 극서정시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짧은 시로 고은의 그 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꽃, 고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의 그 꽃은 2001년 문학동네에서 펴낸 짧은 시 모음집 순간의 꽃에 수록된 시인데요. 원래는 별개의 제목이 없었는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꽃이 시의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는 단순히 산을 오르내리며 보는 꽃이라기보다는 인생과 삶의 관점으로 환치해 읽게 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감동을 폭발시킵니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란 시도 대표적인 짧은 시로 유명하죠. 섬, 정현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작품은 1978년 시집 나는 별 아저씨에 수록된 시인데요. 바다를 건너야만 섬에 다다를 수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건너야 할 바다가 있고 그 바다를 건너 사람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의 시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만남에 대한 소망을 담은 인간관계의 회복을 염원한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날 너무나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불꽃 1도 2003년 발표된 작품이니 극서정시란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발표된 시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미 짧은 좋은 시들이 이렇게 엄연히 창작되고 있는데 굳이 극서정시라 명명하며 짧은 시쓰기 운동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신문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인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0년 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문의 미래에 대해 연구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2018년쯤이면 종이신문이 생명을 다할 것이라는 빌 게이츠의 당시 전망을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 문예지에도 문자시대의 종말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여러 편의 글을 발표했었는데요. 저는 극서정시의 출현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현대시는 1960년대 이후 민중 참여시가 1980년대까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공산주의 몰락 이후 민중참여시가 퇴조를 하고 그 자리를 환경 및 생명시 등 신서정시가 차지했습니다. 타성에 젖은 이러한 서정시의 재등장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 당시 젊은 세대 중심의 소위 미래파 시였습니다. 미래파는 기존 시인들과는 다른 감수성으로 새롭고 낯선 어법, 중언 부언, 풍요한 메시지, 리듬의 소멸, 다성성, 그로테스크 등의 특징을 가진 난해한 시가 주류였습니다. 일군의 길고 낯설고 섬뜩한 시를 생산하는 시인들이 형성되면서 미래파가 문단의 이슈로 등장을 했고 이른바 미래파 논쟁이 불붙게 되었던 것이죠. 사회학자 김홍중 교수는 이러한 미래파의 등장을 시의 종언이라는 문학적 징후로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시의 희소 가치가 사라졌고 독자와 소통을 거부하는 자폐적 현상으로 분석하면서 결국 시가 독자가 아닌 비평가에 의해 인지되고 호명되는 존재 양식으로 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미래파에 대한 급작스런 문단의 주목은 기존 기성세대 시인들의 불만과 반발을 불러왔죠. 극서정시 운동이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극서정은 결국 1990년대 신서정 세대의 몸바꿈의 다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극서정시의 등장 배경은 단순히 미래파에 대한 반발과 비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 환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현실 공간에서 가상 공간으로 급변하는 21세기 문화 환경 속에서 문자 중심의 문학이 대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영상과 전자매체로 인해 문학은 재미를 상실한 데다 너무 교양에 치우친 나머지 난해해졌고 문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시나 소설, 희곡 등은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 속에서 문자 문학은 그것이 시든 소설이든 짧지 않으면 소비되기 어려운 환경을 맞았던 것입니다. 짧은 시로 상징되는 극서정시도 결국 이러한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논의가 여기에 이르면 짧은 시, 극서정시는 결국 짧은 정령시, 시조와 만나게 됩니다. 최동호 시인도 시조야말로 극서정시의 최첨단 형태로 보여진다고 말했으니까요. 핵심적인 문제는 짧은 시 창작의 경우 어떻게 시의 얼개를 짜야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그것이 시든 시조든 감동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 편의 시 안에 감동의 미학이 작동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시 창작에서 감동을 창출하는 구조를 저는 객의 반전 구조에 빗대어 별도의 영상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조의 경우 종장 척구에서 반전의 미학이 작동됩니다. 선경 후정의 동양 서정시 창작 원리에서 정에 해당하는 종장에서의 시적 반전을 통해 시의 생명을 불어넣는 구조와 원리라는 것이죠. 극서정시도 그것이 어떤 형태의 얼개가 되든 결국 이 시적 반전의 미학을 살리지 않고는 좋은 시에 이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최동호 시인도 이를 특별히 강조했는데요. 짧다고 무조건 좋은 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극이라는 것은 짧으면서도 드라마, 즉 반전이 있어야 한다. 전통적 사행시에서는 반드시 삼행에서 반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극적인 구조가 들어가야 독자가 묘미를 느끼고 나도 모르게 외워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좋은 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극서정시가 되기 위해서는 짧은 시의 구조 속에 바로 이 반전의 미학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정량시인 사행의 중국 한시와 삼행의 우리 시조, 그리고 일행 3구의 일본의 하이쿠라는 정량시 형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형태가 바로 짧은 자유시, 극서정시의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대 최동호 시인을 중심으로 추창된 극서정시의 세계를 만나보았습니다. 1990년대 신서정에 대한 반발로 2000년대 미래파가 등장했다면 미래파의 반발에 등장한 것이 극서정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흐름은 우리 현대 자유시가 민중 참여시 이후 방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모바일 시대 환경을 생각할 때 미래파와 극서정시의 충돌은 어떤 이점의 출발이라기보다는 디지털 시대 환경에 적응하려는 몸부림으로 읽힙니다. 자유시가 극단의 짧은 시를 지향하게 되면 결국 정령시인 시조와 한시 하이쿠 형식과 만나게 되는데요. 정령시야말로 시의 진수, 짧은 시에 최적화된 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소통불능의 시 또는 구태의연한 관습적 서정시가 아닌 SNS 시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촌철살인의 짧은 시가 요구되는 오늘, 그것이 정령시 시조든 무정령의 자유시이든 나아가야 할 길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건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